안녕하세요. 질문과 답변 120강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변동폭으로 횡보 구간을 한번 찾아보고요. 그다음에 그 횡보 구간에 대한 신호 수식을 만든 뒤에 그 신호 수식을 이용해서 yes 조건 검색식까지 같이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현재 여기 나와 있는 것은 5분 차트상이고요. 5분 차트상에서 한 번의 그 상승이 있은 이후에 약간의 눌림이 생겼죠. 눌림이 생기고 그 이후에 계속 캔들들이 이제 이렇게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횡보 구간을 고점 라인 일정 구간 동안 현재 오늘 할 것은 이제 40봉을 기준으로 할 건데요. 이것은 제가 변수로 정해서 바꿀 수 있도록 하고요. 40봉 기준으로 고점과 저점의 변동폭을 구해서 일정한 변동폭 이하로 계속 간다면은 이 부분을 체크해내서 마지막에는 요 상단 라인을 돌파하는 양봉이 나왔을 때 그때 위치에 신호 수식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키움용 신호 수식으로 만들고요. 그 다음에 이 키움용 신호 수식을 yes용 신호 수식으로 바꿔 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yes용 신호 수식을 yes의 조건 검색식까지 대입을 해서 완성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 강의를 올리고 나면은 이것을 왜 키움용으로 만들지 않고 왜 예스용으로 만드냐고 질문을 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키움에는 약간의 좀 제약점이 있죠. 조건식을 키움에서 정해진 것들만 우리가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스는 신호 수식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은 전부 다 종목 검색으로도 만들 수 있는데요. 거기에 반해서 키움은 조건식을 정해놓고 그 정해진 그런 조건식만 이용해서 우리가 조건을 검색을 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키움이 나쁘고 그다음에 뭐 예스가 좋다 아니면 예스가 나쁘고 키움이 좋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두 가지에 다 그 장단점이 있죠. 키움은 조건식이 정해져 있는 반면에 실시간 검색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중에도 언제든지 실시간 검색을 할 수가 있고요. 예스는 모든 신호 수식을 조건 검색으로 만들 수 있는 반면에 실시간 검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실시간 검색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할 때마다 버튼을 눌러서 종목을 검색해야 하는 그런 약간의 좀 번거로운 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다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적절하게 이용을 하시면은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는 것을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먼저 이 위치에 신호가 나오도록 신호 수식을 완성을 해 보겠습니다. 수식 관리자 부르시고요. 신호 검색에서 새로 만들기 질답 120이라고 제가 제목을 짓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필요한 것은 상단선이 필요하죠. 하이스트 H, 봉수. 자, 봉수는 나중에 바꿀 수 있도록 변수를 사용을 했고요. 그다음에 LL은 로스트 L, 이렇게 하면 상단선과 하단선이 완성이 됐습니다. 그럼 이 두 가지를 이용해서 우리가 이 구간의 위쪽과 아래쪽 구간의 변동폭을 구해야죠. 변동률 조건이라는 변수에다가요. HH 나누기 LL 곱하기 100 마이너스 100 이렇게 하면 변동률이 나오죠. 자, 이것이 우리가 정한 변동률보다 작은가라고 한번 조건을 줘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필요하죠. 이 앞쪽에 전고점이 있는지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전고점이 있는지도 체크를 하기 위해서 전고점을 한번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자, h 전고점이라는 변수에다가 하이스트 함수를 쓰면 되겠죠. 하이스트 h의 봉수 전 봉을 기준으로 일정 기간 동안의 고점 이렇게 하면 우리가 정한 그런 구간 이전에 전고점이 있었는지를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정의할 것은 다 이제 정의를 했기 때문에 상단선 라인과 그다음에 조건식을 써보겠습니다. 이제 상단선 라인이 필요하죠. value는 1, 변동률 조건이 만족이 됐을 때 그때의 HH의 값. 자, 이렇게 하면 라인까지 완성이 됐고요. 여기 있는 라인과 전고점, 그 다음에 변동률 조건을 이용해서 마지막 조건을 나열을 해보겠습니다. 클로스업. 현재의 종가가 라인을 클로스업 해야죠. 첫 번째 조건이고요. 그 다음에 변동률 조건이 한봉 전에 만족을 했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라인의 값은 작아야죠. H 언더바 전고점보다 작아야 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앞쪽에 전고점이 있으면서 그다음에 횡보 구간이 발생을 했고, 그다음에 그러한 그 상단선을 현재의 캔들이 상향 돌파했을 때 라는 수식이 완성이 됐습니다. 자, 변수 가셔갖고요. 봉수를 지정해야죠. 봉수는 40봉으로 해보겠습니다. 그다음에 변동률은 5%. 그다음에 전고점의 기간은 10봉 정도로 해보겠습니다. 작업 저장, 수식 검증. 자, 그럼 이 위치에 신호가 표시가 되는지 올려보겠습니다. 자, 이 위치에 신호가 정확히 나오고 있죠. 자, 그러면 이제 지금 금방 만든 이 신호 수식을 예스형 신호 수식으로 옮겨보겠습니다. 먼저 예스 차트를 똑같은 구간에 한번 올려보고요. 자, 같은 종목이죠. 같은 종목의 5분 차트에 같은 위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필요한 것은 예스 랭귀지 편집키가 필요하죠. 예스 랭귀지 편집키라고 이제 위에 써 있고요. 여기서 가장 왼쪽에 있는 것을 클릭, 새로 만들기, 그 다음에 검색, 확인, 이름을 넣어야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질답 120이라고 넣겠습니다. 그럼 먼저 예스는 우리가 사용할 변수를 선언을 해야 하는데요. 이 변수 선언을 가장 마지막에 하겠습니다. 우리가 수식을 쭉 나열한 뒤에 필요한 변수를 반대로 위로 올려서 써보겠습니다. 자, 이것도 똑같이 제일 먼저 필요한 것은 HH 상단선이죠. 자, 하이스트는 양쪽에다 같은 그런 함수명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봉수, 세미콜론 찍고요. 또 LL, 로스트, L, 봉수. 그 다음에 세 번째 할 것은 변동률 조건이죠. 변동률 조건. HH 나누기 LL 곱하기 100 마이너스 100. 자, 이것이 변동률보다 작으면 되죠. 자, 그럼 조건도 됐고요. 그 다음에 전고점이 필요하죠. 줄을 좀 튈까요? 잘 안 보이시죠? H 언더바 전고점이라는 변수에다가요. 하이스트 H. 그 다음에 이전 봉을 지칭할 때는 대괄호를 사용을 했죠. 그래서 봉수전의 기간만큼의 고점을 가져오겠습니다. 그러면 다 완성이 됐고요. 이제 valueN을 완성을 해야죠. 자, valueN은 if문을 사용해서 완성을 해보겠습니다. 자, if 우리가 원하는 변동률 조건이 완성됐을 때, 변동률 조건이 만족했을 때, 그렇다면은 우리가 line이라는 변수를 사용했죠. line에 HH의 값을 주면 valueN의 역할을 하는 그러한 수식이 완성이 됐습니다. 그럼 우리가 또 조건을 쭉 나열을 하면 되겠죠. 자, if close up 종가가 라인을 클로스업하고 그리고
한봉전의 변동률 조건이 발생을 했어야죠. 변동률 조건이 한봉전에 만족을 했고, 그리고 라인, 현재의 라인은 작아야죠. H 언더바 전고점보다 작아야 합니다. 자, 그랬을 때 그랬을 때 신호를 표시를 하면 되겠죠. ES에서는 신호를 표시할 때 플로트라는 함수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위쪽에다가, 자, 고가 위에다가 점을 찍어 보겠습니다. 그럼 수식은 다 완성이 됐고요. 이제 우리가 변수를 선언해야죠. 자, 변수는 우리가 입력할 변수가 있고 내부에서 사용하는 변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입력할 변수는 input이라는 그런 예약어를 사용을 하죠. 그래서 봉수 40번, 그 다음에 변동률 5%, 그 다음에 내부에서 사용할 변수는 var이라는 그런 예약어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hh는 숫자로, ll도 숫자로, 그 다음에 변동률 조건, 변동률 조건은 숫자가 아닌 논리 연산자죠. 그래서 펄스를 먼저 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변동률, 변동률은 우리 변동률을 입력받았죠. 그 다음에 h 전고점, 전고점도 숫자죠. 그리고 라인. 자, 우선 예스는 약간 좀 이렇게 변수를 선언하는데 좀 신경을 좀 많이 쓰셔야 합니다. 그래서 먼저 선언하지 마시고 수식을 다 완성한 뒤에 빠진 게 있으면 또 에러 메시지가 나오면 그때마다 변수를 선언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것을 컴파일 한번 해보겠습니다. 기간이었군요. 기간도 넣어야 되죠. 기간도 우리 전고점의 기간을 10으로 설정했죠. 여기 밑에 아래쪽에 이렇게 메시지가 뜨면 위쪽에 이렇게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또다시 검증. 그러면 검증이 완료되었다고 나오죠. 그럼 이 신호 수식을 뒤쪽에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자, 여기 위에 보시면 지표가 있고요. 두 번째가 신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질답 120 여기 바로 있네요. 지금 빨간 점이 표시되고 있죠. 우리가 정한 같은 위치에 신호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신호가 완성이 됐다면 종목 검색으로 바꾸는 것은 상당히 쉽습니다. 다시 yes 랭귀지 편집키를 올리시고요. 현재 이것을 그대로 복사를 합니다. 그 다음에 다시 새로 만들기에서 종목 검색 확인, 제목을 똑같이 질답 120. 그럼 또 빈 창이 뜨죠. 그대로 이걸 복사해서 넣으세요. 넣으신 다음에 마지막 이 if 문제의 끝에 플로트 대신 find를 쓰면 됩니다. find 1 이렇게 하시면 종목 검색식이 바로 완성이 됩니다. 검증을 해보겠습니다. 자, 아까보다 좀 시간이 좀 걸리죠. 검색 그 리스트에 올리는 그런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하기 때문에 아래쪽에 검증이 완료되었다고 나옵니다. 이것은 그 분차트에서 실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행하는 장면은 제가 보여드리지 않고요. 이것을 한번 그대로 작성을 하신 뒤에 한번 적용을 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그 변동폭으로 횡보 구간을 찾고 그러한 신호 수식을 yes 조건 검색시까지 같이 한번 완성을 해 봤습니다. 강의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